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는데 오늘도 상당히 녹록지 않았던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했던 거는 일단은 북한발 리스크가 조금 크게 시장에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중에 이제 뭐 그로 인한 나스닥 선물의 하락과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짓눌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시황 측면에서 어제 즉 일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가 지금 상방으로 열려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은 워낙 많이 올라와 있고 이 안에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코스닥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코스피 기준에서 현재 외국인들의 상방 포지션 그리고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 여전히 대형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대형주 위치에서 현재 아직 갭을, 즉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락 갭을 지금 메꾸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그래도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국제 유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국제 유가가 국내 지수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걸 전부 다 불식시켜 버리는 거죠. 오늘 시장의 주된 원인은 트럼프의 또 말입니다. 트럼프의 이 말 한마디가 증시에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데미지를 줬다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가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죠. 오늘 오전에 장 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장중에는 멀쩡하다가 장중에 여러 가지 찌라시성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이제 장 전에 트럼프, 김정은 어떤지 알지만 말할 수 없어. 머지않아 듣게 될 거야. 그가 괜찮긴 바란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키워놓은 상태에서 장중에 뭐 중국 국경에 뭐 중국군 30만 명이 이동을 하고 있고 뭐 장갑차 기갑부대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찌라시까지 도는 등 굉장히 또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있죠. 또 사실상 김정은 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틀에서 지수는 상승을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저도 이제 오늘 매매를 하면서 손절을 쳤던 종목들도 있어요. 그게 이번에 치료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일부 손절 처리가 됐고, 원칙적으로 그 구간에서 전체 섹터, 전체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들의 거품이 꺼져 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오늘 돼야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손절 처리는 있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여전히 우상향을 기대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말해서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에 약간의 지금 흔히 말하는 크랙이 같습니다. 균열이 좀 같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좀 조심하고 안 올라가 있는 이 종목들의 순환매를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일미 증시는 테슬라의 이 공장 재가동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그거를 잠정 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테슬라 상승 추세 안에서 뭐 직전 고점 돌파는 좀 힘들겠지만 그 부분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여. 2차 전지 섹터 여전히 양호한 흐름이고요. 추후 이제 테슬라가 조정을 받을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뭐 공매도 부분이 다시 들어올 거고 고밸류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2차 전지를 그때 매수 구간을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에 갈 거고,
선별적으로 먼저 올라왔던 종목들 받을 거고, 못 올라온 종목들 이제 위로 올라갈 순환매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보면 네, 중국은 이미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실물 경기가 급격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나올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고, 이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이게 심각한 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장이 유럽 중국 정상화 단계, 그리고 유럽이 슬슬 재개를 시작하고 미국 또한 경제 재개를 시도 중으로 있기 때문에 차츰 개선되는 모습에 사람들이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이 우세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면 코스피 지수는 현 구간 일단 상방을 놓고 바라보는데 바닥권에 있는 그 대형주의 순환매를 기다리고, 코스닥은 단기 테마주 대응 장세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코스피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5만원 돌파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들어온다면 코스피는 일단 2000포인트를 넘겨버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장 연휴입니다. 네, 이제 5월달에 연휴고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미 오늘까지의 시장 입장에서 코스피 지수와 선물 지수의 위치가 이 정도 선에 있다면 상방으로 열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십시오.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버리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뭐 공식적으로 문자가 나간 종목은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매수 문자가 나갔어요.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는 일단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닌데 네, 순환매 안에서 박스권을 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갔다가 뭐 5월에 뭐 중순이라든지 네, 5월 중순으로 가서 뭐 이제 미국의 뭔가가 이제 발표가 되고 막 그러한 시점에서부터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나왔지, 지금은 일단 네, 상승으로 놓고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금융주, 유통주가 강세를 보였고, 뭐 금일은 뭐 여행주, 중국 소비주, 뭐 소비주는 대형 소비주죠. 뭐 아무래도 퍼시픽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랐고, 호텔 신라의 단기 반등이 나왔으며 네, 카지노, 엔터주들의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이 말은 급격하게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는 거 의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 섹터에 인물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선취매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먹기가 힘들고 급등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계속 보면서, 이러한 사이클은 이번에 올렸다가 또 한두 달 조정을 주고 다시 가고, 또 올렸다가 한두 달 조정을 주고 다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급하게 올려놓고 개인들을 꼬신 다음에 위에서 흔히 말하면 다 물릴 수 있는 네, 그런 꼬심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고가에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네, 이번 기회 말고 다음에 뭔가의 대선 주자를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한두 달 이후에 저점에서 그냥 천천히 매수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BTS가 오늘 시장의 장 후반 완전히 대장주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TPC를 매매를 하고 3%를 먹고 엄청 기뻐했는데 상한가를 가버려서 굉장히 좀 허탈한 기분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 BTS 관련된 빅히트를 6조 밸류를 쳐줬기 때문에 이제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현재 빅히트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넷마블이죠. 그 다음은 LB세미콘입니다. 그리고 DPC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초록뱀이라든지 뭐 이거는 관계회사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 지분 가치로 따졌을 때는 넷마블, LB세미콘, DPC 순이 되고 사실상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에 상투를 잡지 마시고 내일장은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에이프로젠 계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매매를 이 안에서 조금 했고 내려오면서 수익 실현하고 또 소폭 물려도 있습니다.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해서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넣고요. 일단 링넷 빼버리고 말소프트 현대로템 맞고 랩셀은 매도했으니까 빼고 케어랩스 랩지노믹스지 이렇게 일단 두고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를 한번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좀 가다 말았네요. 가다 말았구나. 테슬라는 꽉 채워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는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네요. 테슬라가 2차전지 섹터 아직도 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존 좀 주춤하고 애플 주춤하고 이런 모습이네요. 나스닥 종합. 일단 나스닥을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구간을 설정을 드렸습니다. 일단 9,000포인트를 보러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거의 V자 반등의 속도로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적어도 9,000포인트를 뚫어버릴 기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000포인트 기정사실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장을 봐야 지금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도 시각은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즉 80%까지 회복을 하는데 여기가 최대 매물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은 9,200, 300포인트 이 구간을 진짜로 강하게 유동성으로 돌파를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 장세가 나오는 거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장세가 나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봤던 투자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시각의 뷰를 시시각각 변화하고 그에 맞춰서 가려고 하지만은 시장 자체가 예측과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 방향을 열어놓고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으로 나스닥을 좀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이 하락을 장악형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마무시한 지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장악형이 나왔죠. 장악형. 여기서 빠졌던 거 반등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 반등의 폭도 월봉상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가 넘게 이 비싼 나스닥이 30%가 넘게 반등을 했죠. 일단 캔들적으로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다음에 어떠한 구간이 나올지에 대한 게 지금 제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정말로 큰 하락이 나온 시점이 2019년도 크게 하락을 하고 보통 반등을 하고 이렇게 밀리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없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이때는 이 하락이 3개월에 걸쳐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1개월에 걸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3개월에 걸쳐서 올라야 될 거를 지금 한 방에 또 올라버리는 또 기염을 토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천천히 회복을 했는데 회복의 강도 자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완전 어마무시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월봉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차월물도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한번 예측을 해놓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척삼병 이후에 이번 주도 양봉이죠. 5주 연속의 양봉을 뽑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5주 연속의 양봉을 뽑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9,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지금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스닥도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오네요. 더 이상 감이 안 오고. 자, 국내 증시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죠. 60일선을 지려 밟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 2000포인트, 121선까지의 이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60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반등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선물 차트로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쌍봉 맞고 떨어져야 될 구간에서 버텼고 삼각 수렴의 돌파가 나왔어요. 나름의 삼각 수렴의 돌파면 뻗어버린다면 지금 완벽한 돌파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270포인트까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내일장에 이제 직전 고점을 넘겨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고점을 돌파를 시키고 안착을 하는 게 좋죠. 일단 지수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올려서 의미 있는 구간에 대한 안착, 지금 나름의 쌍봉인데 여기서 돌파, 안착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좀 대응을 하고요. 자,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시장 주도주는 여전히 네이버로 봐야 됩니다. 네이버가 나중에 주종을 받는다면 네이버를 매매를 해야죠. 네이버를. 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팔았는데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의미 있는 수급이 천천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워낙에 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차곡차곡 매물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주식이고 탁 올리고 죽였다가 탁 올리고 죽여요. 근데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수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는 수렴으로 보고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수렴 이후에 반등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펀더멘탈을 떠나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하이닉스는. 그리고 2분기 실적에도 리포트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얘는 휴대폰이나 가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태에 그렇게 큰 부분은 없었다라고 보이고, 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깃발령을 이렇게, 그러다가 레벨업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아마 레벨업이 될 거예요. 이제 좀 지루하지만 어느 순간에 박스권을 돌파하면 얘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즉 하이닉스 매수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각의 뷰를 긍정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LG전자는 지금이라도 매매를 해야 돼요. 그냥 매수를 해서 물려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런 62,000원 구간까지 앞으로 20-30%의 상승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미 이 구간에서 얘는 변화의 조짐이 있었어요. 여기서 추세를 바꾸고 이 추세만 넘어갔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될 종목이란 말이에요. 최소 95,000원은 찍어줘야 될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고,
금융위기 이전 밸류까지 다 내려왔죠. 근데 LG의 시가총액이 8조 7천억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돼요. 10조 이상의 밸류를 가져야 되고, 매출액 자체가 연간 매출이 60조짜리 기업이 밸류가 8조다. 이거는 너무 저평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G전자 충분히 지금도 매수권에 생각을 하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 미코, 두산솔루스는 오늘 이제 그때 추가 매수 부분에 대해서 반등할 때 33,200원, 네, 33,200원에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좀 가볍게 가져가자 했는데 뭐 다 매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간에서도 박스를 그리고 가다가 어느 순간 탁 넘기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기사도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미코나 바디텍 매드나 지금 이 종목군들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히 안 좋았어요. 보면 이쪽 섹터죠. 이쪽 섹터 코로나 관련된 뭐 바디텍 매드부터 딱 랩지노믹스 하나만 저는 들고 있는데 얘 빼고는 다 지금 안 좋았단 말이에요. 휴마시스 뭐 실적으로 가는 애들 몇 개 빼고는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됐고요. 그 외 이제 그나마 이 진단 키트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할 수 있겠지만 이쪽 네, 이 제약 쪽이 상당히 흔들렸어요. 상당히 혈장이든 뭐든 해서 전부 다 흔들려서 이쪽은 리스크 관리가 조금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중에 이쪽에서 하나가 손절이 좀 됐고요. 그 외에는 네, 아직까지는 테마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바디텍 매드는 신고가를 치고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갔으니까 이건 빼고요. 랩지노믹스는 내일장에 나머지 이제 물량을 순차적으로 매도를 해볼까 생각을 해요. 목표는 이 직전 고점, 전고점 돌파를 받고, 얘가 이제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한양증권에서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내고 있죠. 오늘 리포트에서는 네, 영업이익 상향이 나왔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900억, 연간 영업이익을 950억을 불러버린 거예요. 950억이면 이 종목이 웃기죠. 950면 2,700억이라는 밸류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랩지노믹스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굉장히 좀 높아서 이거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종목이 있더라.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만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넥시는 당연히 오늘 다 매도 쳐버려야 되는 구간이죠. 이미 이슈는 끝났죠. 그래서 그냥 그 전에 다 매도하고 마는 게 좋아요. 괜히 지금 들어가면 케어랩스 나중에 조정을 기다려봐야죠. 케어랩스라든지 이쪽에 뭐 유비케어도 오늘 상당히 좋았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내려와서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서 또 조정을 보이는지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이 또 나오는 구간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 하단 구간에 내려오는지를 좀 기다리는 게 지금 나요. 이런 종목들 섣불리 들어가면 큰 코 다치니까. 동진 세미캠 일단은 얘는 어제 종가 베팅하고 뭐 변화가 없어서 뭐 따로 매도는 안 하고 하루 더 좀 봐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ITM 반도체가 조정 주면 사고 싶은데 조정을 안 주네요. 상당히 좋아요. 얘는 신고가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역 헤드앤숄더가 나왔잖아요. 오히려 역 헤드앤숄더가 나와버렸어 종목이요.
그럼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역 헤드앤숄더가 정확히 나와서 여기까지는 찍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네요. 공략하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뽑아서 지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비메모리 섹터 안에서는 SNS텍 여전히 신고가를 칠 만한 유일한 종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디에프 가비아 오늘 철도 쪽이 좀 좋았어요. 현대로템이 이제 이슈를 만들어서 급격하게 올랐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지우고요. 자, 인디에프는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 구간에서 뭐 눌림을 할지언정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급등 한번 띄워서 가버리면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돼줬으면 좋겠고, 거래량이 감소, 음봉이 3개 이런 밑꼬리 탁 찍고 탁 올려버렸으면 네 좋겠네요. 그래서 인디에프는 살아있다 보여주고, 알서포트. 자, 가비아. 안타깝게도 가비아도 매매를 못했습니다. 오늘 시가부터 강하게 치고 갔죠. 지금 단일가 해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시가 6.5%에서 거의 9% 올랐으니까 요새 너무 강해요. 이런 종목들이 단일가 이후에 추세로 치고 올라가는 이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일가에 들어가 있고 아직 좀 눌려 있는 종목들 추후에 동일 고무 벨트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단일가로 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종목에서 너무 급등주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네. 자, 알서포트. 알서포트는 나중에 조정 시 눌림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파동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3개 하나 더 남은 것 같아요. 파동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 에이프로젠 KRC. 이거는 언급을 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종목이에요. 시간에 소폭 올랐네요. 아까 뭐 보합으로 떨어졌던 것까지 봤었는데 시간에 근데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뭐 외국인이 77억 산 것도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지금 이런 종목은 그냥 한번 관심을 봐보세요. 엄청난 매집을 하고 지금 올라가는데, 세력이 여기에서 돈을 썼다면 이 기간적 부분이라든지 이 롤링하면서 들었던 비용 뭐 하면 기본 세력의 평단가는 2,500원에서 2,700원 정도, 한 2,700원에서 많이 되면 한 7,8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3,000원은 안 넘더라도, 그리고 이제부터 물량을 받아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매집하고 일정 부분은 위에서 때리고 다시 어느 정도 싸게 잡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한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6월 달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를 한번 강하게 띄워줘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유상증자 때문에. 이노 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도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움직였던 종목인데, 완전히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죽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죽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매매를 들어가서 굉장히 고통받았다가 권리랑 맞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유상증자 받고 다행히 굉장히 높게 상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뭔가가 지금 진행이 되려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네들은 유상증자 매집 패턴을 가지고 지금 들어갔던 거고, 에이프로젠 KRC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장 뭐 강하게 반등을 주지 않으면 소폭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봐야 되고, 뭐 많이 하나 이렇게도 나온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받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이어가면서 이제 여차 싶으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물량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절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익절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찍을 수도 있다. 네, 강력한 이 매물대를 갭으로 뛰어넘었는데 그거를 구태여 이 매물대를 구태여 다시 들어가서 개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게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더 떨어지면 굉장히 흔들리겠죠. 여기서 물려있던 친구들은 여기 가면 본전 이하로 또 빠지면 어쩔까라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 매도하는 모습 이후에 그 물량을 잡아서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음봉 매집 형태가 발생을 했고, 이런 음봉 매집이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까지 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뷰로 한번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차라리 주식 그냥 들고 연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테마주나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 우량 실적주들을 그냥 들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감할게요.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